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도국 조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글로벌 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4일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또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긴장이 완화됐다고 발언하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영국을 제외한 주요 지수들이 떨어졌는데요. 물론 시간차가 있지만 같은 이슈를 두고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스페인 리스크에 대해서 유로존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해외 주요 이슈 호재와 악재로 나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언제든 무제한 국채 매입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자가 전주보다 4,000명 늘어나 36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5일 발표되는 9월 고용지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이 금융시장 혼란과 인플레이션 유발 등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스페인에게 구제금융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공장 주문 실적이 3년여래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구제금융을 놓고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이야기가 없어서 시장에 혼선만 주고 있다고요. 네, 4일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전면 구제금융의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도 나왔고요. 또 이 가능성을 잠재우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방향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오히려 혼란만 주는 모습인데요. 먼저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이 스페인에게 구제금융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런던 정경대 연설에서 스페인은 경쟁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국가라며 구제금융의 필요성을 적극 부인했는데요.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이죠. 여기다가 유럽연합이 스페인에 대해 전면 구제금융 지원 대신 국채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연간 500억 유로를 들여 스페인 국채를 사는 투자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회적으로 투자자들의 스페인 국채 투자 심리도 완화시킬 수 있고 국채 금리도 안정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반면 여전히 구제금융 가능성을 엿보이는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인데요. 드라기 총재는 4일 ECB 통화정책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제든 무제한 국채 매입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특히 스페인 이 자구 노력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눈에 띄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제 구제에 필요한 조건이 꼭 가혹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해 이제 과거 혹독한 긴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한층 완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다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도 사견이란 전제를 단 가운데 스페인 전면 구제금융에 붙는 조건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며 가혹한 긴축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의회에서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페인이 최근 내놓은 40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이 이 전면 구제금융 신청을 위한 사전 포석이란 관측에 힘을 받는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미국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롬니 대표가 어느 정도 완승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이 롬니 후보가 매우 공격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몰아붙였습니다. 마치 이 TV 토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생각하며 단단히 준비한 모습인데요. 이에 비해 오바마 대통령은 줄곧 심각한 표정을 이어가면서 또 준비도 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연 가장 큰 논제는 경제였습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인 지난 30개월간의 공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롬니 후보는 43개월째 실업률이 8%대를 웃돌고 있으며 2,300만 명이 실업 혹은 구직 포기 상태에 있고 미국의 6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떨어졌다며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부각시켰죠. 또 양당의 전통적 논쟁거리인 증세, 감세 이슈도 최근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와 맞물리면서 치열한 싸움터가 됐는데요. 특히 이 롬니 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의 증세 정책이 기업과 시장을 위축시켜서
통해서 중산층을 파괴하고 세수를 줄어들게 해 현재 미국의 부채가 16조의 달러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에 롬니 승리 판정이 곳곳에서 내려졌는데요. 오늘 이 롬니 후보의 우호적인 증시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용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판도를 뒤바꿀 한 방은 없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분위기인데요. 이제 두 대선의 후보는 두 번의 TV 토론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판도가 갈릴지 또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